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월) 선정도서로 김세현 선생님의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미라씨 이야기는 참 저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주위에 보면 현재 많은 엄마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에서 가래가 나는 이런 현상은 사실 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인체정화 프로그램이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듭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중풍을 앓는 그 사연들을 보면서 또다시 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네요. 요즘 들어 30대, 40대에 중풍을 앓는 분이거나 돌연사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빨리 세상에 알려야지 그런 마음이 저도 갈급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인체정화 프로그램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미래를 구한 아빠. 현재 63세인 수키 씨는 30대 초반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말에 의하면 자궁이 어찌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핀셋이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병명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가 보기에 양성종양 내지 자궁 근종인 듯 싶다. 자궁 수술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수키 씨는 다시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쓸개 속에 결석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한번 개복을 한 것만도 큰 고통이었는데 다시 한번 개복 수술을 하려니 수키 씨는 너무나 절망스러워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키 씨는 디스크로 인해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고 만성 비염으로 인해 코 수술도 받았다. 나중에는 잦은 수술로 인해 얼굴에 안면 마비가 왔으며 코 수술이 부작용인지 귀 밑에 계란만한 혹이 생겼다. 수키 씨를 괴롭힌 것은 잦은 수술만이 아니었다. 만성 질환을 고치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해서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어깨가 내려앉아서 뼈주사를 또 맞았다. 그 뒤로 셋째, 넷째 손가락이 안 펴지는 증세가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가면 다리가 굳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으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숙일 수도 없었다. 한여름에도 발이 시려 양말을 몇 개씩 신어야 했고 당연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은 쐴 수 없었다. 병원에 다녀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는 한의원에 가서 금침을 맞기 시작했다. 허리에 80대, 머리에 50대를 맞았고 그 밖에 전신 곳곳에 10대씩 침을 맞았다. 그리고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온갖 병에 시달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수키 씨는 드디어 복합활성효소를 만나게 된다. 그 후의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다. 복합활성효소 섭취 열흘 만에 수키 씨를 괴롭히던 증상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는 수키 씨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거의 다 사라졌다. 손가락이 펴지고 귀 밑에 달려있던 계란만한 혹도 없어졌다. 살도 많이 빠져 88 사이즈를 입던 몸이 66 사이즈로 줄어들었다. 만성 피로도 사라졌으며 어깨 통증도 다 나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얼마 전 피부 나이를 측정하니 50대 피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아무데도 안 가고 누워만 있고 싶던 수키 씨는 이제 활동적인 사업가로 변모했다.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던 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용인에 사는 동하 씨는 평소 술을 좋아했다. 술 때문인지 40대 초반이 되면서 이가 빠지기 시작했다. 몸이 나빠지고 있었지만 당장 불편하지 않았기에 병원 가는 것을 미루던 어느 날 동하 씨는 쓰러졌다.
뇌졸중이 온 것이다. 그동안 혈압 수치와 당뇨 수치가 높은 것을 모르고 몸을 함부로 방치한 탓이었다. 뇌졸중으로 인해 7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했지만 끝내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마비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동하 씨는 퇴원 후 한방병원 한의사의 권유로 복합활성효소를 먹게 되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신마비가 풀리면서 혈압 수치와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갔다. 24세에 허리를 다친 이후로 무거운 것을 잘 들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나았다. 이젠 웬만큼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 그렇게 몸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던 중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작년 여름 무렵 중학교 2학년생인 딸이 학교에서 발가락을 다쳐 갖고 왔다. 대수롭지 않은 상처였기에 부모에게 말 안 했다고 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아이가 복통을 호소했다. 설사 증세와 함께 온몸에 발진이 돋았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 혈액 검사한 결과 자반증으로 판명이 났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자반증을 치료하려면 일반 항생제로는 효과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암 환자용 항생제인 인터페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리가 안 나오게 되어 여자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천금처럼 귀한 딸아이가 여자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충격적인데 그렇다고 완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주사는 단지 지금 의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동하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아내와 상의하여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차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 효소식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이가 효소식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호전 반응으로 복통과 발진을 호소해왔다. 딸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를 도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울었다. 그때 동하 씨는 정말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더 이상 갈팡질팡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얘야, 내가 너를 병원에 데려가기 싫어서가 안 가는 게 아니다. 아빠를 보아라. 아빠의 이 팔과 다리 기억나지 않니? 제대로 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서 함께 놀아주지도 못하던 아빠가 이렇게 건강해졌잖니. 우리 집이 바뀌었잖아. 아빠가 널 지켜줄 테니 잘 참고 먹어보자구나. 동하 씨 애틋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되었다. 20일이 지나자 빨갛게 올라왔던 발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갔더니 자반증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자기가 얘기했던 병원에 갔었냐고 물었다. 동하 씨는 다른 치료는 안 하고 효소식만 했다고 대답했지만 의사는 자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믿지 않았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에게 응급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병원에서 딸을 데리고 나올 때 동하 씨 심정이 어땠을까? 평소 복합활성효소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의지하게 되는 법이다. 그게 보통 우리들 마음이다. 하지만 동하 씨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로 동하 씨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아이 미래를 구했다. 지금 딸은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잘 다니고 있으며 스스로 효소에 대해 공부하는가 하면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는 아이가 되었다고 한다.